아가 사돈께 잘 먹고 선물도 잘 찾았다고 전해드리렴.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속삭이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친정 아빠가 30년 지켜온 장어집에 20명 온다더니 50명을 몰고 와서 612만 원어치를 먹어치우고 계산은 시침이 뚝 떼면서 옆 테이블 손님이 두고 간 300만 원짜리 시계까지 자기 답례품인 척 챙기던 시어머니. 그런데 어쩌죠? 시어머니는 몰랐거든요. 제가 로펌 3년차 변호사라는 걸, 그리고 계산대 뒤 4번 카메라가 그 손끝까지 다 찍고 있었다는 거요. 5분 뒤 우리 가게 앞에 경찰차 4대가 부채꼴로 늘어섰습니다. 3년을 웃으며 참아온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 손목에 은색 수갑을 채웠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9살 겨울, 저는 로펌에 들어간 지 3년째 되던 해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장어집을 두고 던진 한마디를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요즘 요식업 사업가는 다 사장님이시죠. 그 말 뒤에 붙던 옅은 미소의 진짜 의미를 저는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이해하게 되었죠.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은근한 갑질은 시작되었어요.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선물의 상표를 트집 잡는 것으로 시작했죠. 명절마다 시댁 친척들을 우리 친정 장어집으로 데려와 아빠에게 자리를 강매하듯 만들어온 그 3년의 역사가 제 휴대전화 저장소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돈 접대, 손실 정리였죠.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하람아, 문 좀 열어드려. 주방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외치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재빨리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듯 지나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아가, 물 한 잔만 다오. 시어머니가 손끝으로 소파 팔걸이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어요. 네, 어머님. 잠시만요. 저는 냉장고 문을 열며 손가락 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우리 집을 찾아온 날치고 조용히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잔을 건네자 시어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소파 앞 유리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예, 민우야. 이리 좀 앉아봐라. 시어머니가 손짓하자 남편이 앞치마를 벗으며 어색한 걸음으로 걸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편이 어정쩡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별일은 무슨, 너희 아버님 칠순이 2달 앞이잖니.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이번 너희 아버님 칠순은 사돈 가게에서 하기로 어제 사부인이랑 이야기 다 끝냈다. 시어머니가 마치 통보하듯 못을 박았죠.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을 꼭 쥐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슬쩍 제 손등을 눌렀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죠. 어머님, 엄마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그럼 내가 없는 말을 지어냈겠니?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되물었죠. 사부인이 며칠 전에 가게로 직접 오셨더라. 가족끼리 20명 정도 조촐하게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길래 내가 그러시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20명이요? 그래, 20명. 가까운 친척 몇하고 우리 부부하고 너희 부부하고 뭐 대단할 것도 없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깨에 옷매무새를 정돈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건 없어요? 남편이 물었죠. 도와드릴 게 뭐 있니? 그냥 사부인이 알아서 다 준비하신다는데. 시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답했어요. 아가, 이번엔 좀 신경 좀 써다오. 너희 아버님 얼굴이 걸려있는 자리다. 시어머니가 신발을 신으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였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왜 그래?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죠. 당신 어머니 말이야. 정말로 엄마가 먼저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까?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 남편이 심드렁하게 답했죠. 저는 남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친정에 좀 다녀올게. 이 시간에? 벌써 8시가 넘었어. 금방 다녀올게.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그대로 집을 나섰죠. 친정 장어집에 도착했을 때 마감을 마친 아빠는 홀 구석에서 장어 손질칼을 닦고 있었어요. 엄마는 계산대 앞에 앉아 하루 매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하람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는 계산대 앞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죠. 아버님 칠순 잔치를 우리 가게에서 하기로 하셨다던데 엄마가 먼저 자리 만들어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엄마가 장부를 덮고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먼저 부탁한 게 아니라 사부인이 며칠 전에 가게로 직접 오셨어. 엄마가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20명 정도 조촐하게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것도 사정하다시피 하시길래 내가 차마 거절을 못했다. 엄마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죠. 엄마, 왜 그걸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내 시집살이에 짐 얹기 싫어서 그랬지. 엄마가 한숨을 내쉬며 답했어요. 칼을 닦고 있던 아빠가 그제야 홀 쪽으로 걸어왔죠. 하람아, 걱정 마라. 20명이면 안쪽 특실 2개면 충분하다. 아빠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힘차게 말했어요. 사돈 얼굴을 봐서라도 예약 대장에서 그날은 특실을 빼둘 거야. 술값은 원가로 받고 후식은 서비스로 낼 생각이다. 아빠의 목소리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30년 단골에게도 잘 내주지 않는 안쪽 특실을 사돈 얼굴 봐서 빼주겠다는 아빠의 그 말이 저는 그날 밤 내내 마음에 걸렸죠. 아빠, 20명이 정확히 20명일 거라고 어떻게 확신해요? 저는 아빠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사부인이 20명이라고 하셨으면 20명이지. 사돈끼리 그런 걸로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아빠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죠. 하람아, 왜 자꾸 사돈댁을 그렇게 보니? 그러면 안 된다. 엄마가 제 손등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정직하게만 살아온 우리 부모님의 세상에서 사돈이라는 두 글자는 여전히 신뢰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로스쿨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죠.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 중인 선배였어요. 선배, 저 하람이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내일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서요. 잠은 좀 구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가족 문제야? 선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좀 그래요. 내일 점심 12시에 서앞 카페로 와. 이튿날 점심, 저는 3년치 자료를 정리한 파일 뭉치를 들고 카페로 향했죠. 선배는 커피잔을 앞에 두고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하람아,
이건 그냥 가족 갈등 수준이 아니야. 선배가 안경을 벗으며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족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초기에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어떻게 해야 해요, 선배? 만약 이 잔치 자리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정식 신고부터 넣어. 그리고 나한테 곧바로 연락해. 선배가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으며 당부했죠. 원본 증거는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알겠지? 네, 선배. 저는 짧게 답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잔치를 사흘 앞둔 밤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왔죠. 친척들이 오랜만에 얼굴을 본다고 몇 명 더 붙는다니 이해해라.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몇 명이냐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창을 그대로 캡처해 저장소에 올렸을 뿐이었죠. 이불 위에 누웠을 때 남편이 옆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뒤척였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죠. 새벽 6시에 가게로 나가 아빠 옆에서 장어 손질을 도왔어요. 하람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아빠가 물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아빠 도와드리려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뭘 도와줘. 얼른 들어가서 더 자. 아빠가 손을 휘휘 저으며 큰 소리를 냈어요. 괜찮아요, 아빠. 오늘은 좀 도와드릴게요. 저는 앞치마 끈을 뒤에서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빠가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저는 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4대의 각도를 하나씩 확인했죠. 1번은 정문, 2번은 홀 중앙, 3번은 특실 입구, 4번은 계산대와 옆 테이블 구역.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조정했어요. 계산대 아래로 손을 뻗어 소형 녹음기의 배터리를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작동 표시등이 붉게 깜빡였죠. 주방에서 아빠가 장어를 손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가스레인지 위에서 육수가 끓기 시작하는 소리가 홀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 잠시 서서 홀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죠. 30년간 아빠가 손수 지켜온 이 공간이 오늘 하루가 지나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저는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아침 11시 30분, 개업 30년 만에 처음으로 점심 영업을 접고 통째로 대관을 내준 우리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산대 뒤에서 창밖을 조용히 내다보았죠. 첫 번째 세단에서 시어머니가 내렸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가게 정문 앞에 서서 뒤따르는 차량들을 손짓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량이 연달아 멈춰섰죠. 아빠, 지금 밖에 차가 몇 대인지 보셨어요? 저는 주방 문을 살짝 열고 아빠를 불렀어요. 차가 왜? 아빠가 장어꼬치를 굽던 손을 멈추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죠. 창밖을 확인한 아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람아, 이거 20명이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마른 침을 삼키며 중얼거렸어요. 엄마한테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의 팔을 잡으며 낮게 부탁했죠. 가게 정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부인, 오늘 신세 좀 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홀 안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방에서 엄마가 급하게 뛰어나오며 앞치마 위에 손을 겹쳐 모았죠. 어서 오세요, 사부인. 어서 오세요. 엄마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시어머니 뒤로 시아버지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 이어졌죠. 1명, 2명, 3명.
10명, 20명, 30명. 저는 계산대 뒤에서 손끝으로 조용히 머릿수를 세고 있었어요. 엄마, 특실 2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옆으로 다가가 귓속말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죠. 정확히 낮 12시 15분, 마지막 사람이 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최종 인원을 확인했어요. 50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고했던 20명의 정확히 2배 반이었죠. 그중 절반 이상은 결혼식 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특실 2개는 30분도 지나지 않아 자리가 모자랐죠. 아빠는 급하게 홀 테이블을 붙이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마른 침만 삼키는 아빠의 얼굴을 저는 계산대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홀 한가운데 서서 마치 자신이 이 가게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손뼉을 크게 쳤죠. 자, 다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우리 사돈이 큰 마음 먹고 자리 마련해 주신 거니까 다들 편하게 드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서 시이모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얹었습니다. 언니, 여기 코스가 뭐가 제일 비싸? 오늘은 사돈이 쏘는 거니까 위에서부터 시켜. 시이모가 큰 소리로 외쳤죠. 주방에 서 있던 엄마가 그 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사부인, 저희는 특상 코스로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들고 엄마를 향해 외쳤죠. 산삼주도 제일 좋은 걸로 5병 넣어주시고요. 시이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엄마가 주방으로 종종 걸음 쳐들어갔죠. 그때 홀 안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얼굴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30년 단골 진서웅 사장님이셨습니다. 우리 가족과 형제처럼 지내온 분이셨죠. 하람 변호사, 오늘 잔치라며? 진서웅 사장님이 웃으며 물으셨어요. 네, 사장님. 오늘은 좀 불편하실 텐데 죄송해요. 저는 사장님의 테이블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죠. 괜찮아. 나 저녁 약속 전에 늦은 점심이나 한 그릇 하고 가려고 그래. 진서웅 사장님이 껄껄 웃으셨습니다. 아빠가 주방에서 나와 급하게 사장님 앞으로 걸어왔어요. 진 사장, 오늘은 정말 미안하네. 다른 데로 자리 좀 안내해 줄까? 아빠가 미안한 얼굴로 물었죠. 형님, 신경 쓰지 마시오. 여기서 편하게 먹고 가겠소. 진서웅 사장님이 손을 저으며 아빠를 안심시켰어요. 사장님 옆 의자 위에는 크림색 쇼핑백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 한복판에서 시이모가 산삼주병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죠. 자, 다들 잔 채웠어요? 오늘 우리 형부 칠순 축하하는 자리니까 한 잔씩들 하십시다. 시이모의 손짓에 친척 10명이 잔을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홀 상석에 앉아 어색한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우리 형부 만수무강하시라고. 위하여. 시이모가 외쳤죠. 위하여. 50명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주문서가 주방으로 연달아 넘어갔습니다. 특상 장어 코스 50인분, 15년산 산삼주 5병, 최고급 국산 당금주 6병. 저는 계산대 뒤에서 주문서를 정리하며 손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죠. 그때 시어머니가 슬쩍 계산대 쪽으로 다가왔어요. 아가,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시어머니가 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계산대 밖으로 나와 시어머니 앞에 섰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제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아가, 후식으로 나오는 그 홍삼정 세트 있잖니. 손님들 갈 때 하나씩 들려보내드리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홍삼정 세트는 우리 가게의 답례품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명절마다 30년 단골들에게만 감사 인사로 돌리던 개인 선물이었죠. 창고에 남아있던 20세트를 시어머니는 이미 자기 것인 양 계산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희 아빠가 단골분들께만 드리는 개인 선물인데요. 저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예, 오늘 같은 잔칫날에 그런 걸 따지니? 그냥 좀 챙겨드리면 되지.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님, 그건 아빠한테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물러서지 않고 답했어요. 아휴, 이 아가는 왜 이렇게 매사에 딱딱하니? 알겠다, 알겠어.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로 돌아와 홀 감시 화면을 조용히 확인했어요. 4번 카메라 화면에 시어머니의 자리와 진서웅 사장님의 옆 테이블이 함께 잡히고 있었죠. 그 사이 시이모는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사진 앞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어머, 이거 우리 조카 며느리 친정 자랑이야. 다들 봐봐. 시이모가 사진을 촬영하며 큰 소리로 외쳤죠. 옆에 걸린 요식업 공로패까지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카 며느리 친정아빠가 이런 상도 받으셨대. 자, 사진 좀 찍자. 시이모가 자기 지인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며 낄낄 웃었습니다. 아빠가 주방 안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눈을 잠시 감았어요. 저는 아빠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죠. 아빠, 오늘 하루만 참으세요. 저는 낮게 속삭였어요. 하람아, 이게 무슨 잔치니? 이건 잔치가 아니라. 아빠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알아요, 아빠. 저도 알아요. 저는 아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후 3시가 가까워질 무렵 진서웅 사장님의 휴대전화에서 벨이 울렸죠.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통화 버튼을 누르셨어요. 그래. 지금 바로 가지. 사장님이 통화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듯 자켓 매무새를 정돈하셨습니다. 형님, 저 급한 업무 전화가 와서 먼저 일어나야겠소. 잘 먹고 가오. 사장님이 아빠를 향해 외치셨어요. 어이구, 진 사장. 오늘 정말 미안하네. 다음에 조용할 때 다시 오시게. 아빠가 주방 문 앞에서 손을 흔드셨죠. 진서웅 사장님이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옆에서 저에게 손을 살짝 들어 인사하셨어요. 하람 변호사, 부모님 잘 챙기고. 네, 사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계산대 뒤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며 사장님이 나가셨죠. 그 순간 사장님이 앉아 계셨던 자리 위에 크림색 쇼핑백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사장님을 부르려고 입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계산대 뒤에서 4번 카메라 화면을 조용히 응시했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 쇼핑백을 향해 천천히 옮겨가는 것이 화면에 잡혔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앉은 시이모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를 속삭였죠. 시이모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 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빈 접시를 정리하는 척 손을 뻗어 쇼핑백의 손잡이를 조용히 쥐었어요. 그리고 그 쇼핑백을 자기 자리 아래로 슬며시 옮겨두었습니다.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홀 안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죠. 친척 10명은 여전히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주방 안에서 아빠는 다음 접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계산대 뒤 저 한 사람만이 4번 카메라 앵글로 그 모든 장면을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 녹화 파일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저장소에 백업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죠. 작동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안정적으로 켜져 있었어요. 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오후 3시 12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아래로 손을 뻗어 녹음기의 상태를 손끝으로 확인했죠. 작동 표시등이 여전히 붉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호란의 웃음소리와 잔이 부딪히는 소리,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가 그 녹음기 안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지난 3년의 시간이 이 하루를 위해 준비해온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옮긴 지 10분이 지났을 때 저는 계산대 뒤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표정을 정리했어요. 물병을 하나 집어들고 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친척들의 잔에 물을 채워드리며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자리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치 아래로 크림색 쇼핑백의 손잡이 끝이 삐죽 나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못 본 척하며 물병을 기울였죠. 어머, 조카 며느리. 여기 물 좀 더 부어봐. 시이모가 잔을 흔들며 저를 불렀어요. 네, 이모님. 저는 웃으며 다가가 잔을 채웠습니다. 시이모가 옆에 앉은 시어머니의 팔을 쿡 찌르며 낄낄 웃었죠. 언니, 이거 진짜 명품이네. 사부인이 눈치는 있으시네. 시이모가 발치에 쇼핑백을 손끝으로 툭 건드리며 속삭이듯 외쳤어요. 목소리는 낮췄지만 술 기운에 취해 그 낮춤이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산대 아래 녹음기에 그 대사가 그대로 담기고 있었죠. 금이야, 조용히 좀 해. 시어머니가 눈을 흘기며 낮게 내뱉었어요. 뭐가 어때서? 사부인이 잔치 답례로 놓고 가신 건데. 시이모가 손등으로 입을 슬쩍 가리며 답했습니다. 저는 물병을 든 채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벗어났어요. 계산대 뒤로 돌아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뒤늦게 들어오셨어요. 정확히는 이미 들어와 계셨던 게 아니라 잠시 담배를 피우고 오신 참이었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홀 안을 훑어보는 순간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당신, 이게 몇 명이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자리로 다가가 낮게 물으셨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다들 좋아서 온 사람들인데. 시어머니가 손을 살짝 들어 시아버지를 진정시키셨죠. 내가 20명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20명이 아니잖소? 시아버지가 목소리를 조금 높이셨어요. 오랜만에 얼굴들 본다고 몇 명 더 붙었어요. 앉으세요, 여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팔을 잡아 상석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못해 자리에 앉으시며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저는 계산대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죠. 시아버지의 표정이 오늘 이 잔치의 규모를 처음 알게 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읽어냈어요. 주방에서 아빠가 마지막 코스 접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홀 구석에서 빈 그릇들을 조용히 치우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은 아까부터 자꾸 시계를 확인하며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응, 왜? 저는 계산대 뒤에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오늘 상 정말 크게 차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장모님한테 꼭 좀 전해드려. 남편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저는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여보, 오늘 손님이 몇 명인지 알고 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몇 명이긴 20명 아니야? 남편이 되물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홀 전체를 손으로 천천히 가리켰어요. 세어봐, 지금. 저는 낮게 말했죠. 남편의 시선이 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1명, 2명, 3명.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하람아, 이게 몇 명이야? 남편이 되물으며 저를 바라보았죠. 50명이야, 여보. 정확히 50명. 저는 남편의 눈을 놓치지 않고 답했어요. 엄마가 나한테는 30명이라고 하셨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당신한테도 거짓말하신 거야. 나한테는 20명이라고 하셨어. 저는 계산대 아래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 들었죠. 이거 받아, 여보. 저는 봉투를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봉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우리 친정 가게에서 결제 없이 데려간 손님들 접대 내역. 그리고 그걸로 우리 부모님이 본 매출 손실액 총액. 저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죠. 얼마인데? 남편이 침을 삼키며 물었어요. 4,700만 원.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손끝이 봉투 위에서 떨렸어요. 당신이 그동안 어머니 편에서 나한테 참으라고만 한 3년이야. 오늘 이 봉투는 그 3년의 기록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잠시 잡았죠. 봉투는 지금 열어보지 말고 셔츠 안주머니에 넣어둬. 필요할 때 꺼내서 봐. 저는 손을 놓았어요. 남편이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조용히 집어넣었습니다. 여보, 나는.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지금 무슨 말도 필요 없어. 자리로 돌아가. 저는 남편을 돌려 세웠어요. 남편이 무거운 걸음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후 3시 55분이었죠. 친척들의 잔이 하나둘 비어가고 있었어요. 시이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홀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손뼉을 몇 번 크게 치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죠. 자자, 다들 잘 드셨죠? 오늘 우리 형부 칠순 축하 자리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이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 사돈 어른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으니 다들 감사 인사드리고 슬슬 일어납시다. 시이모의 목소리가 홀 안을 크게 울렸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겉옷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계산은 이미 끝난 일인 양다들 홀가분한 얼굴이었어요. 주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엄마가 저를 향해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죠. 엄마의 눈에 당혹감이 스쳐 있었어요. 어머님, 저기 어머님. 저는 계산대 뒤에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자기 자리에서 가방을 챙기고 계셨죠. 시이모가 옆에서 친척들의 등을 슬슬 떠밀며 정문 쪽으로 몰고 있었어요. 자,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잘 드셨죠? 시이모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정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계산대 앞으로 나와 서류철을 들어 올렸죠. 어머님, 계산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돌아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였죠. 시어머니가 천천히 계산대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발치에 있던 크림색 쇼핑백을 손에 자연스럽게 챙겨 들고 오시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산대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셨죠. 아가, 뭐하러 그렇게 서두르니? 어른들 다 나가시고 나서 천천히 하면 되지. 시어머니가 손을 흔드시며 답하셨어요. 어머님, 오늘 손님이 20명이 아니라 50명이신 건 알고 계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니? 오랜만에 얼굴 보는 자리에 몇 명 더 붙은 게 뭐 그리 큰일이야? 시어머니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셨죠.
큰일이지요, 어머님. 20명 코스랑 50명 코스는 값이 다릅니다. 저는 서류철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예, 사돈끼리 그런 걸 왜 그렇게 따지니? 사부인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특유의 그 미소를 지으시며 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셨죠. 시어머니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크림색 쇼핑백의 손잡이를 매만졌어요. 아가 사돈께 잘 먹고 선물도 잘 찾았다고 전해드리렴.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선물이라는 두 글자가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그 짧은 순간 계산대 뒤 감시 화면 속 4번 카메라 앵글이 제 시야에 함께 들어왔죠.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손끝과 그 쇼핑백이 정확히 잡혀 있었어요. 저는 계산대 아래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이미 준비해둔 신고 화면과 선배의 번호가 나란히 떠 있었죠.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놓치지 않고 되물었어요. 선물 말이다, 선물. 사부인이 잔치 답례로 놓아두신 그 시계.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살짝 들어 보이시며 웃으셨습니다. 아, 시계요. 저는 짧게 답하고 미소를 지었죠. 제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조용히 올라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시이모는 이미 정문 앞에서 마지막 친척들의 등을 떠밀며 서두르고 있었죠. 가게 안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나온 엄마가 계산대 앞으로 다가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아빠도 주방 문 앞에 서서 이쪽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죠. 계산대 아래 녹음기의 붉은 표시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어머님, 그 선물 말인데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죠. 그거 저희 아빠가 놓아둔 게 아니라 다른 손님이 두고 가신 물건인데요. 제 말이 홀 안공기를 얇게 갈랐어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정문 앞에서 걸음을 옮기던 친척들 몇몇이 그 말에 뒤를 돌아보았죠. 시이모가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쪽을 바라보았어요. 가게 안의 시간이 잠시 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표정 위로 옅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죠. 시어머니의 미소가 멈춘 그 짧은 순간 저는 서류철 위에 손을 얹은 채 다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선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빠가 따로 준비해드린 선물은 없는데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가 이내 뻔뻔한 웃음으로 덮였습니다. 예, 이거 여기 이 시계 세트 말이야. 시어머니가 발치에 쇼핑백을 손끝으로 툭툭 치셨어요. 사부인이 오늘 잔치 답례로 놓아두신 거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에게 되물으셨죠. 정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던 시이모가 재빨리 계산대 쪽으로 다시 걸어왔어요. 예, 이 정도 답례는 요즘 상식이지. 뭘 그렇게 놀라니? 시이모가 능청스럽게 거들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로 손을 뻗어 감시 화면 모니터의 각도를 살짝 돌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자연스럽게 그 화면 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했죠. 어머님, 저 위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손끝으로 4번 카메라 화면을 조용히 가리켰어요. 화면 속에서 진서웅 사장님이 옆 테이블에 쇼핑백을 두고 나가시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간 표시가 아래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오후 3시 5분.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시어머니가 옆 테이블로 다가가 쇼핑백을 자기 자리 아래로 옮기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오후 3시 10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제 눈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희 30년 단골 진서웅 사장님이 두고 가신 물건이에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저희 아빠가 놓아둔 선물이 아니라 진 사장님이 저녁 약속에 가지고 가실 시계라고요. 저는 서류철 옆에 놓아둔 계산서를 계산대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잔치 계산서예요, 어머님. 저는 계산서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죠. 시어머니의 눈이 계산서 아래쪽 총액에 가서 멈췄어요. 특상 코스 50인분과 15년산 산삼주 5병, 최고급 국산 담금주 6병, 합계 612만 원. 612만 원? 시어머니가 계산서를 손끝으로 짚으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뭘 이런 걸 계산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셨죠. 그 고함 소리에 이미 정문 앞까지 나가 있던 친척 50명이 걸음을 멈추고 홀 안쪽을 돌아보았어요. 시이모가 재빨리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다들 그냥 나가세요. 이건 사돈끼리 알아서 정리할 문제예요. 시이모가 친척들의 등을 손으로 밀며 큰 소리로 외쳤죠.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정문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어요. 저는 계산대 옆에 셔터 스위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정문 위쪽의 셔터가 절반쯤 부드럽게 내려오기 시작했죠. 가게 안이 잠시 웅성거렸어요. 뭐야? 셔터가 왜 내려와? 친척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저기 뒷문으로 가. 뒷문 열려 있을 거야. 또 다른 친척이 외치며 주방 뒤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친척 10명이 우왕좌왕하며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앞을 두 팔로 가로막으며 시어머니를 마주보고 섰죠. 어머니, 지금 이 계산은 제가 아는 이야기와 다릅니다. 남편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야, 너는 빠져 있어. 이건 어른들끼리 정리할 문제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셨습니다. 남편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셔츠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펼쳤죠. 봉투 안에 서류 첫 장이 시어머니의 눈앞에 드러났어요. 큼직한 활자로 인쇄된 문구가 시어머니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돈 접대 손실 총액 4,700만 원.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우리 친정 가게에서 계산 없이 데려가신 손님들 내역이에요. 남편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이건 명절 때 데려오신 28명. 이건 개모임 자리 42명. 이건 부녀의 자리 30명. 남편이 서류의 항목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걸 3년간 하람이가 다 정리해뒀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죠. 민우야, 이 어미가 그럴 리 없잖니. 너 지금 며느리 편들고 어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치셨어요. 어머니, 저 지금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상석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오셨죠.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앞에 서서 낮게 물으셨어요. 여보, 오해해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답하셨습니다. 오해라니, 여기 서류가 이렇게 있는데 오해라니. 시아버지가 서류를 손으로 짚으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홀 안의 공기가 잠시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 사이에 계산대 뒤로 물러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신고 화면 위로 손가락을 올렸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네, 11 유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기 성수동 육안의 장어집이에요. 무전 취식과 업무방해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손님 몇 분이나 계신가요? 50명입니다. 지금 계산 없이 집단으로 이탈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홀 안을 손끝으로 조용히 가리키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발생한 다른 사건 관련자도 함께 있으니 형사과 박선호 형사님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주소 확인해서 순찰차 바로 보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짧게 답하고 통화가 끊겼죠. 저는 곧바로 선배의 번호를 눌렀어요. 2번의 신호음 뒤에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람아, 무슨 일이야? 선배, 지금 진서웅 사장님도 신고했고 저도 방금 신고했어요. 와주세요. 저는 낮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답했죠. 어디야? 성수동 저희 가게요. 지금 셔터 반쯤 내렸어요. 5분 안에 도착한다. 그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게 해. 선배가 짧게 답하고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계산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의 통화를 눈치채셨죠. 너 지금 어디다 전화한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11 우리에 신고했어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뭐? 신고? 야, 이 미친 거사.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계산대 쪽으로 달려드셨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셨어요. 당신 그만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뒤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여보, 나요. 저것이 지금 어미를 신고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려 하셨죠. 당신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팔을 놓지 않으셨어요. 시이모는 그 사이에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주방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방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몸짓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계산대에서 바라보았어요. 이모님, 어디 가세요?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화장실 좀. 시이모가 손을 흔들며 답했죠. 이모님,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계산대에서 나와 시이모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때 정문 셔터 아래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죠. 2대, 3대, 4대. 사이렌 소리가 겹쳐지며 가게 앞 도로를 가득 채웠어요. 친척 10명이 다시 우왕좌왕하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이야. 경찰이 왔어. 친척 중 한 명이 창밖을 내다보며 소리쳤죠. 가게 앞 도로에 순찰차의 붉고 푸른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홀 안까지 어른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불빛을 창밖으로 확인하시더니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여보, 이걸 어떡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작아지셨죠. 시아버지가 눈을 감으시고 관자놀이를 손끝으로 누르셨어요. 주방 문 앞에 서 있던 아빠가 앞치마 자락을 손으로 꼭 쥐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그 옆에서 손끝으로 눈가를 훔치고 계셨죠. 셔터 아래로 정복 차림의 발끝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산대 뒤로 돌아와 홀 감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4번 카메라의 녹화 표시등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켜져 있었죠. 계산대 아래 녹음기의 붉은 표시등도 그대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난 3년의 모든 기록이, 그리고 오늘
이 몇 시간의 모든 소리와 장면이 하나도 빠짐없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된 지 정확히 5분 뒤 우리 가게 앞 도로에는 순찰차 4대가 부채꼴로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앞쪽 2대가 정문 방향을 막아섰고 뒤쪽 2대는 주방 뒷문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 출구를 차단했죠. 반쯤 내려진 셔터 아래로 정복 차림의 발끝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경찰관 6명이 차례로 홀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사복 차림의 선배가 신분증을 손에 든 채 안으로 들어섰죠. 선배의 시선이 홀을 한 바퀴 훑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이모에게 정확히 멎었어요. 한복선 씨, 한금희 씨 되시죠? 선배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흔드셨죠.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시며 소리치셨어요. 시이모는 그 순간 몸을 획 돌려 주방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앞치마 소매를 걷어붙이고 계산대 옆을 지나 주방 뒷문 쪽으로 뛰어들었죠. 주방 뒷문이 열리자마자 시이모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문 앞에 정복 차림의 경찰관 2명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금혜 씨, 잠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관 1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잠깐 담배 좀 피우려고요. 시이모가 손을 흔들며 답하셨어요. 담배 나중에 피우시고 일단 안으로 다시 들어가시죠. 경찰관이 시이모의 앞을 자연스럽게 막아섰습니다. 시이모의 어깨가 축 처지며 다시 홀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죠. 그 사이 선배가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와 정면에 섰어요. 한복선 씨, 점유이탈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선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유 뭐? 시어머니가 되물으셨죠.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선배가 미란다 원칙을 차분히 읊어나갔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밖에서 계속 울리는 사이렌 소리 안으로 묻혔죠. 시아버지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당신 조용히 해요. 제발. 시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바로 그때 셔터 아래로 익숙한 얼굴이 급하게 들어섰어요. 진서웅 사장님이셨죠. 사장님이 계산대 앞에 놓여있는 크림색 쇼핑백을 확인하시자마자 선배 앞으로 곧장 걸어오셨어요. 이 물건이 방금 제가 112에 신고한 그 물건이 맞습니다. 진서웅 사장님이 손끝으로 쇼핑백을 가리키며 진술하셨습니다. 안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가 들어있고 저녁 약속 자리에서 파트너에게 선물할 물건이었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죠. 확인 감사드립니다. 이후 진술은 서로 옮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선배가 사장님께 짧게 답했어요. 선배가 이번에는 아빠 쪽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유 사장님, 가게 감시 카메라 원본 파일 제출 요청드립니다. 선배가 정중하게 여쭈었죠. 아빠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짧게 답하셨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계산대 아래에 저장장치 있어요. 아빠의 목소리에 힘이 조금 실렸습니다. 저는 계산대 아래로 손을 뻗어 저장장치를 꺼냈죠. 경찰관 1명이 다가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저장장치를 봉투에 담아봉했어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잠깐 옮겨둔 거예요. 나중에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외치셨죠. 한복선 씨, 진술은 조사실에서 정식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선배가 손짓하자
옆에 있던 여경 한 명이 시어머니의 앞으로 다가섰어요. 한복선 씨, 손 좀 앞으로 내주시겠어요? 여경이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뒤로 감추셨죠. 싫어요. 나는 안 가요.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면 더 힘들어져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으셨습니다. 민우야, 너도 이 어미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뿌리치셨죠. 여경이 시어머니의 손목에 은색 수갑을 조용히 채우기 시작했어요. 찰칵하는 소리가 홀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친척 10명 사이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그 소리에 시이모가 갑자기 무릎을 꺾으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언니가 하자는 대로 따라온 것뿐이에요. 시이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치셨습니다. 저 시계요. 저건 저희 언니가 챙긴 거예요. 저는 옆에서 그냥 봤어요. 시이모가 손끝으로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진술을 쏟아내셨죠. 금이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시어머니가 시이모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언니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언니가 그냥 놓아둔 답례품이라고 해서. 시이모가 눈물을 흘리며 답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 배은망덕한 것. 3년 동안 우리 사돈가게에서 공짜로 얻어먹은 게 누구인데.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그 한마디에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 10명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꽂혔죠. 공짜로 얻어먹었다니요, 어머님.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 계산대에서 나와 시어머니 앞에 섰어요. 아니, 그건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어머님, 방금 하신 말씀 여기 녹음기에 그대로 담겼어요. 저는 조용히 답했죠. 선배가 그때 친척들 쪽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여러분,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선배가 낮은 목소리로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잔치와 관련해 무전 취식 신고가 접수되어 있어 참고인 조사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배의 말에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다시 일었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신분증을 내라는 거요? 친척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신 음식값 612만 원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죠. 612만 원? 친척 중 한 여자분이 되물으셨어요. 우리는 사돈이 사는 자리라고 들었는데요. 또 다른 친척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저희 어머님께 들으신 이야기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홀 중앙으로 나와 답하셨죠. 남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홀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민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도 어머니 편이 못 됩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답하셨죠. 시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경찰관들이 친척 한 명 한 명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명단을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진서웅 사장님의 절도 사건은 별건으로 분리되어 서류가 따로 정리되었죠. 여경이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정문 쪽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셔터가 완전히 올라가며 도로 위에 사이렌 불빛이 홀 안까지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셨죠. 시어머니의 시선이 남편에게,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저에게 차례로 머물렀어요. 하람아, 너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지난 3년 동안 저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만 어머님이 들으려 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놓치지 않고 답했죠.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시고 정문 밖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시이모도 다른 여경의 안내를 받으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순찰차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계산대 앞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죠. 가게 안에는 친척 10명과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들, 그리고 저의 가족들만 남아 있었어요. 주방 문 앞에서 앞치마 자락을 손으로 꼭 쥐고 계시던 아빠가 그제야 몸을 돌리셨습니다. 아빠가 홀 안쪽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셨죠. 30년간 사돈 앞에서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던 아빠였어요. 그런 아빠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한 줄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드렸죠. 아빠 잘하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아빠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죠. 여보, 이제 우리 딸 편에 서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그제야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죠. 홀 벽에 걸린 요식업 공로패 위로 그 불빛이 붉고 푸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30년의 시간이 담긴 그 공로패를 저는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관할 경찰서 조사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어젯밤 급하게 정리한 위임장과 사건 관련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복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사실 문 안쪽에서 낮게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서류철 위에 손을 얹은 채 그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문이 열린 것은 9시 15분경이었어요. 문 안쪽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시아버지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룻밤 사이 몇 년은 더 늙어 계셨죠. 저를 발견하시자마자 복도 벽에 손을 짚으시며 힘없이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아버지를 부축해드렸습니다. 자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시아버지를 복도 벤치에 앉혀드렸어요. 시아버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시고 잠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자네 시어머니가 지난 3년간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 거냐? 시아버지가 손을 내리시며 저를 바라보셨죠. 어제 조사받는 내내 옆에서 들었는데 나는 정말 한마디도 몰랐다. 정말 몰랐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리셨어요. 아버님,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못했어요. 저는 시아버지 옆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지. 이 사람이 회사 규모를 줄인 이유로 자꾸 예전 사모님 시절 놓기 싫어하더니 결국 이 지경까지 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다. 시아버지가 관자놀이를 손끝으로 누르셨죠. 부녀회에서도 개 모임에서도 자기가 여전히 큰 소리치고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돈댁 등쳐서 만든 자리였다니 어제 처음 알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희 아빠도 저희 엄마도 아버님 뵐 낯이 없다고 하세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뭐라고? 사돈이 나 볼 낯이 없다니 그건 내가 할 말이지. 시아버지가 벤치에서 몸을 조금 일으키셨죠. 내가 이따 조사 마치는 대로 사돈 어른부터 뵈러 가야겠다. 시아버지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복도 저쪽 조사실 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이모의 조사실이었죠.
문틈 사이로 시이모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희 언니가 다 시켰어요. 형사님, 저는 진짜 옆에서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시이모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희 언니가 사돈댁 가게에서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것만 10번이 넘어요. 시이모가 오히려 앞다투어 진술을 쏟아내고 계셨죠. 시아버지가 그 소리에 눈을 감으셨어요. 금에 저 사람도 참 형량 감경 받으려고 언니를 저렇게 팔아넘기는구나. 시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오전 11시경 선배가 복도 저쪽에서 걸어왔어요. 한 손에는 서류철이 다른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죠. 하람아, 이거 마시고 있어. 선배가 종이컵을 저에게 건네셨어요. 선배, 정리 좀 됐어요?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챙기신 물건이 시계 하나가 아니야. 선배가 서류철을 벤치 위에 올려놓으셨죠. 뭐라고요? 저는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서류철을 열었어요. 홀 옷걸이에 걸려있던 다른 손님의 카디건 한 벌, 목도리 2장, 그리고 유 사장님이 창고에 개인 소장하시던 홍삼정 세트 20개. 선배가 서류의 항목을 손끝으로 짚어 나가셨습니다. 홍삼정 세트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어제 잔치 끝나고 어머님이 개 모임 지인들 트렁크에 하나씩 실어놓게 하셨더라고. 시가로 따지면 총 470만 원 규모야. 선배가 서류철을 저에게 넘겨주셨죠. 시아버지가 옆에서 그 서류를 보시며 눈을 감으셨어요. 이 사람이 정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지셨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저는 시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드렸죠. 선배가 종이컵을 벤치에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람아, 지금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할 거야? 선배가 물으셨습니다. 네, 선배. 3가지 혐의로 접수할게요. 저는 서류철을 다시 정리하며 답했죠. 점유의 탈물 횡령, 사기, 업무방해. 저는 3가지 죄명을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제 잔치의 실체를 알면서도 계산 회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친척 12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발장 접수할 거예요. 저는 서류철 안에서 명단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12명? 명단 정리 다 했어? 선배가 명단을 훑어보시며 물으셨죠. 어젯밤에 감시 카메라 영상 다시 돌려보면서 정리했어요. 계산 시간에 시이모 옆에서 친척들 밀어낸 사람, 시어머님한테 코스랑 술 부추긴 사람 이렇게요. 저는 손끝으로 명단의 이름을 짚어나갔어요. 알겠어. 접수 도와줄게. 선배가 짧게 답하셨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남편이 걸어왔어요. 2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남편의 얼굴이 하룻밤 사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어요. 여보, 나 참고인 진술서 정리해 왔어. 남편이 서류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참고인 진술서? 저는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죠. 어머니가 지난 3년간 하신 일들 중에 내가 알고도 모른 척한 부분, 방조한 부분 다 서면으로 인정해서 정리했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당신 어머니 편에서 참으라고만 한 거, 명절 때 어머니 데리고 가게로 가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 다 내 책임이야. 남편이 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당신, 이거 진짜 내는 거야? 저는 봉투를 손끝으로 짚으며 물었죠. 응. 나도 이번엔 내 몫에 책임져야지. 남편이 짧게 답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옆에서 남편의 어깨를 손으로 잡으셨습니다. 민우야, 잘 결정했다. 시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죠. 남편이 아버지의 손을 잠시 잡으셨다가 놓으셨어요. 저는 남편의 진술서를 서류철 맨 위에 얹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조사실 앞 접수대로 걸어갔죠. 접수대 앞에서 저는 선배에게 서류철 전체를 건넸어요. 선배, 접수해 주세요. 저는 짧게 부탁드렸습니다. 수고했어, 하람아. 선배가 서류철을 받아들며 답하셨죠. 접수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저는 창밖을 잠시 내다보았어요. 경찰서 앞마당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속되어 있던 지역 부녀회의 회원들이었죠. 그중 몇 분은 개 모임 지인들이셨어요. 저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시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시며 낮게 물으셨습니다. 어제 사건이 오늘 새벽에 지역 뉴스에 짧게 보도됐어요. 아버님. 저는 조용히 답했죠. 접수를 마치고 경찰서 정문을 나서려는데 부녀회 회원 중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저기 유아람 변호사님이시죠? 부녀 회원이 조심스럽게 여쭈셨습니다. 네, 접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며 답했죠. 저희가 사실 어제 뉴스 보고 알았는데요. 한복선 씨가 저희 부녀의 개돈 3천만 원을 관리하고 계셨어요. 부녀 회원의 목소리가 흔들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들끼리 확인해 봤더니 그 돈이 이미 오래전에 다른 데로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부녀 회원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굳으셨죠. 뭐요? 개돈 3천만 원? 시아버지가 되물으셨어요. 저희가 정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자문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부녀 회원이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셨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죠. 이 사건이 시계 하나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제야 완전한 모양으로 눈앞에 떠올랐어요. 어머, 이건 저희 로펌으로 정식 상담 예약하시는 게 좋겠어요. 명함 드릴게요. 저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부녀 회원께 건네드렸습니다. 부녀 회원이 명함을 두 손으로 받으시며 허리를 숙이셨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녀 회원의 눈에 눈물이 어렸어요. 시아버지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자네 시어머니가 남의 개돈까지. 시아버지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셨죠. 남편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저는 두 분에게서 잠시 물러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경찰서 뒤편 하늘이 유난히 맑은 오후였죠. 휴대전화를 꺼내 저는 온라인 저장소의 폴더를 열어보았어요. 지난 3년간 저 혼자 조용히 채워왔던 그 폴더의 마지막 파일 이름을 손끝으로 눌러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사돈 접대 장부. 그 이름 위에 새로운 글자들을 얹었죠. 사건 종결 파일.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3년의 시간이 그 한 번의 저장 안에서 조용히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를 향해 걸어오시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죠. 세 사람이 경찰서 정문 앞에서 잠시 나란히 섰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셋의 그림자만이 아침 햇살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었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오후 우리 가게 앞에는 지역 방송국 취재 차량과 뉴스 유튜브 채널의 카메라 세 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정문 유리에는 아빠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붙인 임시 휴업 안내문이 조용히 걸려 있었죠. 저는 안쪽 사무실에 아빠와 마주 앉아 뜨거운 보리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저 밖에 기자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아빠가 창문 사이로 밖을 흘끗 내다보시며 물으셨어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좀 잠잠해질 거예요, 아빠. 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죠. 내가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정말 처음이야. 아빠가 잔을 탁자 위에 조금 세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빠,
이제 다 지나갔어요. 진짜예요. 저는 아빠의 손등에 손을 얹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 밖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람아, 사돈 어른한테서 전화 왔다. 엄마가 문을 살짝 열고 휴대전화를 흔들어 보이셨어요. 저는 엄마 손에서 전화기를 받아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아버님.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며 답했죠. 자네, 지금 통화 괜찮은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자네한테 서면 하나 전달하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자네 집으로 가도 되겠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우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요? 저는 되물었죠. 여기 서면에 내 도장까지 다 찍어서 준비해뒀다. 자네가 직접 봐야 할 문서야. 네, 아버님. 저녁 7시쯤 오세요. 저는 짧게 답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정확히 7시 시아버지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셨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오셨죠.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신 시아버지가 그 봉투를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자네한테 전달할 서면이다. 시아버지가 봉투를 저쪽으로 밀어주셨죠. 저는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어요. 첫 장에 큼직한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상 확약서. 아버님, 이게 뭐예요? 저는 서류를 넘겨보며 여쭈었죠. 지난 3년간 자네 친정에 끼친 접대 손실 4,700만 원, 어제 잔치 무전 취식 612만 원, 그리고 절도 물품 시가 470만 원, 다 합해서 5,782만 원을 내 이름으로 전액 배상하겠다는 서류다. 시아버지가 손끝으로 서류를 짚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내 퇴직금이랑 남은 재산 정리하면 된다. 자네 시어머니가 벌인 일이라고 남편인 내가 뒤로 물러나 있으면 그건 어른이 아니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셨죠. 남편이 옆에서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아버지, 저도 회사 퇴직금 일부 보태겠습니다. 남편이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민우야. 이건 어른인 내가 책임질 일이다.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죠. 저는 서류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버지 앞으로 다시 밀어드렸어요. 아버님, 저희가 배상 조건 3가지만 추가로 넣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뭐든 말해봐. 시아버지가 서류에 손을 얹으셨죠. 첫째, 어머님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죄해 주셔야 해요. 저는 서류 여백에 조건을 하나씩 적어 나갔어요. 당연한 일이지. 시아버지가 짧게 답하셨습니다. 둘째, 시댁 친척들 앞에서 이번 잔치의 진상을 어머님이 직접 공개적으로 인정하셔야 해요. 저는 2번째 조건을 적었죠. 그것도 어른으로서 마땅한 일이야.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셋째, 앞으로 저희 친정 가게에는 시댁 관련 그 어떤 분도 발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3번째 조건 앞에서 잠시 볼펜을 멈췄습니다. 아버님이 오시는 것도 저희 남편이 함께 오시는 것도 오늘 이후로는 저희 부모님 허락 없이 어렵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시아버지가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자네 말이 맞다. 30년 지켜온 가게에 우리 집안 사람 하나 들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 됐지. 시아버지가 서류 위에 서명을 하시고 그 옆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서류 위에 진하게 남았죠. 이 서류 사돈 어른께 내일 오전에 직접 뵙고 전달해드리고 싶다.
시아버지가 봉투를 다시 저에게 밀어주셨어요. 네, 아버님. 내일 오전에 저희 부모님 뵙게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시며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셨죠. 민우야, 그리고 자네도 오늘부터 진짜 부부로 잘 살아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셨어요. 네, 아버지. 남편이 짧게 답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현관을 나서시고 문이 닫힌 뒤 남편이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여보, 나 오늘 회사에 무급휴직 신청서 냈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급휴직? 저는 남편 옆에 앉으며 되물었습니다. 2달. 그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장인어른 가게로 나가서 처음부터 배울 거야. 남편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셨죠. 당신,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3년 동안 어머니 뒤에서 참기만 한 대가야. 나도 이제 뭐라도 해야지. 남편이 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의 손을 잡았죠. 이튿날 아침, 저는 로펌 사무실로 향하며 지하철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시이모의 판결 소식이었습니다. 시이모는 형량 협상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오랜 계돈 유용 사실까지 모두 자백했다고 했죠. 초범이라는 사유가 함께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잠시 내다보았습니다. 시댁 친척들 사이에서 시이모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죠. 로펌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곧장 시니어 파트너 방으로 향했어요. 무료 변론 프로그램 개설안을 정리한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파트너님, 저 이번에 정식으로 프로그램 하나 열고 싶습니다. 저는 서류를 파트너 책상 위에 올렸죠. 파트너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서류를 훑어보셨어요. 며느리 갑질 사건 상담 창구. 파트너가 되물으셨습니다. 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며느리분들이요. 친정가게가 시댁의 접대 창구로 이용당해온 분들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았죠. 자니가 직접 사건 겪은 사람이니 설득력은 있겠구먼. 로펌 이름으로 진행해. 파트너가 서류에 서명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저는 짧게 인사드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열었죠. 첫 영상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저의 시점에서 담담하게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한 주가 지나기 전에 그 영상은 조회수 32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며느리분들에게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보하는 메일이 하루에 200통씩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 사이 진서웅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람 변호사, 오늘 저녁 좀 시간 되나? 사장님이 여쭈셨습니다. 네, 사장님. 시간 됩니다. 저는 짧게 답했죠. 저녁에 진서웅 사장님과 아빠가 저희 친정가게 안쪽 사무실에서 마주 앉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배석해 두 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형님, 이번 일 계기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서로 지켜주는 협의체 하나 만들어 봅시다. 진서웅 사장님이 아빠에게 제안하셨죠. 진 사장, 그거 정말 필요한 일이지. 그런데 그런 걸 만들려면 돈이 좀 들지 않겠나? 아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초기 자본금 5천만 원은 제가 사비로 내겠습니다. 진서웅 사장님이 짧게 답하셨습니다. 진 사장,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아빠가 놀란 얼굴로 손을 저으셨죠. 형님,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좋은 계기가 된 것뿐입니다. 진서웅 사장님이 웃으며 답하셨어요.
첫 사업으로 가족을 빙자한 무전취식 피해 사례집을 발간해 봅시다. 하람 변호사가 자문 좀 해주면 좋겠고, 사장님이 저를 향해 웃으셨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자료 정리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죠. 아빠가 그제야 조금 웃으셨어요. 30년 넘게 사돈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마음 놓지 못하고 사시던 아빠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지 정확히 30일째 되던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저는 무거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랐죠.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저와 남편, 아빠와 엄마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5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방청석 뒤쪽에서는 낮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죠. 이번 사건이 지역 뉴스로 크게 보도된 이후 관심을 가진 방청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방청석에서 남편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남편이 저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죠. 옆자리에서 아빠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계셨어요. 엄마가 손수건을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으셨죠. 법정 문이 열리며 피고인이 안내를 받아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셨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눈에 띄게 야위신 시어머니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을 향해 걸어가셨죠. 과거의 화려한 정장과 진주 목걸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 손을 앞으로 모으신 채 시어머니가 피고인석 앞에 조용히 서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방청석을 향해 잠시 옮겨졌죠.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시어머니는 이번엔 아무런 눈짓도 보내지 못하셨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시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검찰 측에서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호명되기 시작했죠. 감시 카메라 영상 12개, 계산대 아래에서 확보된 3년치 녹음 파일 34개, 그리고 제가 온라인 저장소에 저장해둔 접대 손실장부 3년치. 재판부에서는 그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3가지 혐의가 하나하나 인정되어 갔어요.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업무방해. 방청석 맨 앞줄에서 저는 아빠의 손을 조용히 잡아드렸죠. 아빠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셨어요. 검찰의 논고가 이어지는 사이 시어머니는 피고인석에서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계셨습니다. 피고인은 사돈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악용해 3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 가족의 재산을 편취해 왔습니다. 검찰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하게 울렸죠. 이는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재산 범죄입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검찰의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방청석 뒤편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그 순간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서류를 훑어보시고 최종 선고를 시작하셨죠. 피고인 한복선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낮고 담담하셨어요. 사회봉사 160시간, 그리고 피해자에게 총 5,782만 원의 배상금 전액 지급을 명령합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아빠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조용히 눌러 닦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붉어져 계셨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오는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잠시 걸음을 멈추셨어요. 호송관 옆에서 시어머니의 시선이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서대로 옮겨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어머니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죠. 민우야. 시어머니가 아들을 올려다보셨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예전의 삶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머니도 새로 시작해요. 남편이 한마디를 더 얹으셨죠. 시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호송간이 시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앞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시아버지가 그때 아빠에게 다가가 두 손을 앞으로 내미셨어요. 사돈어른, 이 사람이 저지른 일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시아버지가 허리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사돈어른,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서 허리 펴세요. 아빠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죠. 이 사람이 어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배상은 서류에 서명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두 손으로 아빠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빠가 그 손을 마주 잡으신 채 잠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두 사돈어른의 손이 복도 조명 아래에서 오래도록 맞잡혀 있었죠. 그 광경을 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계단 앞에서 남편이 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당신도 고생했어. 저는 짧게 답했어요. 바람이 서늘하게 계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6달이 흘렀죠. 우리 친정 가게에는 눈에 띄는 변화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지역 상공회의와 진서웅 사장님의 지원으로 2호점 개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호점의 매니저 자리에는 무급휴직을 끝내고 회사에서 완전히 퇴사한 남편이 앉게 되었죠. 새벽 6시에 앞치마를 두르고 장어를 손질하던 남편의 손끝은 어느새 아빠의 손끝만큼 야무져 있었어요. 차서방이 정말 정신을 차렸구나. 엄마가 어느 아침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로펌에서 선임 변호사로 승진했어요. 개인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8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마다 며느리 갑질 사건부 코너를 통해 전국의 며느리분들과 실시간 상담을 이어가고 있었죠. 상담 창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오래된 상처를 안고 계신다는 것.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부녀의 개돈 유용 사건도 저의 로펌에서 정식으로 상담을 진행했죠. 부녀회원 30분이 함께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저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유용하신 3천만 원 중에 2,400만 원은 이미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600만 원은 시아버지가 배상 확약서 이행과 별도로 회원분들께 직접 반환하시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셨죠. 부녀 회원분들이 그 서면을 받아들고 저의 사무실 앞에서 오래 눈물을 흘리셨어요. 변호사님,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더 아프네요. 부녀회원 대표 되시는 분이 저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제라도 매듭 짓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짧게 답해드렸죠. 시이모는 사건 이후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셨어요. 시어머니가 소속되어 있던 부녀회는 개돈 유용 사건이 알려지며 해체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잔치에 오셨던 시댁 친척 5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이후 시댁과의 왕래를 스스로 끊으셨죠. 시아버지는 배상금 지급을 위해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지방의 작은 오피스텔로 옮기셨어요.
배상 확약서에 적힌 금액을 마지막 원 단위까지 이행하시는데 6달이 꼬박 걸리셨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매달 배상금 이체 확인 문자가 오면 저는 그 문자를 아빠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렸죠. 아빠가 그 문자를 보실 때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시어머니는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매주 2번씩 지역 복지관으로 나가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함께 오피스텔에서 지내시며 시어머니 옆을 지키고 계셨죠.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계신지 저는 남편을 통해 짧게 전해 듣고 있었어요. 가끔 남편이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릴 때 저는 옆에서 조용히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느 초여름 저녁 저는 오랜만에 친정 장어집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30년 넘게 지켜온 이 홀에서 저는 처음으로 손님이 아닌 가족의 자격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아빠가 직접 손질하신 장어가 접시 위에 정갈하게 올라왔습니다. 하람아, 이거 오늘 특별히 좋은 놈으로 골랐다. 아빠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시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아빠, 오늘도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엄마가 옆자리에 앉으시며 젓가락을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하람아, 얼른 먹어봐. 엄마가 접시를 저쪽으로 밀어주셨죠. 남편이 반대편 자리에서 저를 향해 웃으셨어요. 장인어른, 오늘 이거 저도 조금 도와서 손질한 거예요. 남편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차서방, 실력이 늘긴 늘었지. 이제 곧 2호점 열면 자니가 주방까지 봐줘야 해. 아빠가 껄껄 웃으셨죠. 네, 장인어른.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남편이 짧게 답하셨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어 장어 한 점을 집었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 맛이 그대로 퍼졌죠. 30년 동안 이 홀을 지켜온 아빠의 손끝에서 나오는 맛이었어요. 그 맛 안에 지난 3년의 시간이 얇게 겹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 뒤 옅은 미소, 사돈이라는 말 뒤에 감춰져 있던 무례함, 참을하던 남편의 손등, 눈물이 그렁그렁하시던 엄마 마른 침을 삼키시던 아빠, 그리고 잔치 당일 계산대 뒤에서 홀 전체를 조용히 바라보던 제 자신까지 모든 시간이 이 한 접시의 장어 안에 담겨 있었죠. 하람아, 왜 그렇게 오래 씹니까? 맛있어? 엄마가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어요. 네, 엄마. 진짜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창가로 여름 저녁에 노을이 붉게 들어오고 있었죠. 가게 벽에 걸린 아빠의 요식업 공로패 위로 그 노을빛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30년의 시간이 그 공로패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이거 다 먹고 우리 산책이나 좀 갈까? 남편이 저에게 물으셨죠. 응, 오랜만에 좋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엄마가 옆에서 웃으시며 접시에 장어를 더 얹어주셨습니다. 둘이 산책 가기 전에 이거 한 점만 더 먹고 가. 엄마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으셨죠. 아빠가 주방으로 잠시 들어가셨다가 후식으로 준비하신 매실차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건 오늘 우리 딸이랑 사위 온다고 특별히 담근 거야. 아빠가 잔을 저희 앞에 하나씩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매실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죠.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부드럽게 퍼졌어요. 지난 3년간 저는 이 온기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 뒤에서, 사돈이라는 말 뒤에서, 참으라는 말 뒤에서 저는 이 온기를 잊고 살았죠. 이제 그 온기가 다시 제 손 안에 돌아와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람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딸이 진짜 고생했지.
엄마가 저의 손을 잡으시며 목소리를 조금 높이셨죠. 아빠, 이제 다 지나갔어요. 진짜 다 지나갔어요. 저는 아빠에게도 짧게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아무 말 없이 저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사돈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시던 아빠의 손이 이제 저의 어깨 위에서 아주 든든하게 놓여 있었죠. 남편이 그 광경을 마주편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여름 저녁의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조용한 저녁이었죠. 30년 넘게 지켜온 이 홀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의 저녁을 맞고 있었어요. 3년간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저녁의 매실차 온기 안에서 조용히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유아람은 3년간 시어머니의 갑질을 웃음 뒤에서 견뎌내며 조용히 증거를 쌓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30년 지켜온 장어집이 시댁의 첩대 창구로 이용당하는 걸 보면서도 감정으로 폭발하지 않고 법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응징할 그 하루를 준비했죠. 칠순잔치 당일 계산대 뒤에서 4번 카메라를 응시하던 유아람의 침착함이 결국 경찰차 4대를 우리 가게 앞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던 그 순간, 지난 3년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용히 증명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방패가 될 수는 없고, 사돈이라는 관계가 무례의 면허가 될 수도 없다는 걸 유아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30년 지켜온 장어집 창가에서 아빠가 손질하신 장어를 처음으로 손님이 아닌 가족의 자격으로 나눠 먹던 그 저녁, 유아람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자기 자리를 되찾았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통쾌하고 시원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